홈리스 초매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매년 동짓날을 기해 주거권을 비롯한 보편적인 권리를 요구해왔지만 훼손당한 권리는 여전히 그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는커녕 홈리스의 위기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위기가 홈리스의 열악한 주거를 타고 증폭되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중첩된 위기 속에 우리는 또다시 수많은 홈리스 당사자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이에 우리는 열악한 거처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분투해야 했던 이들이 기억하고 추모하며 때이른 죽음을 막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구한다.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 첫째,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신속히 지정해야 한다. 지난 2월 정부는 전국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을 선이주, 선순환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산권을 앞세운 건물주들의 집단 반발과 시행 주체인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윤을 위한 압력이 아닌 주거권을 위한 요구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감염 홈리스에 대한 주거 및 치료 대책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 최근 홈리스 거처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열악한 거처에 머무는 확진자가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확진 및 밀접 접촉 홈리스가 자가 격리가 가능한 환경에 머물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을 즉시 제공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처에서 머물고 있는 홈리스에게 적정 주거를 제공하는 대책 역시 수립돼야 마땅하다. 코로나19 위기는 주거권 보장이라는 오래된 요구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거권 침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적정 주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거 빈곤, 주거 불평등이란 오래된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 한 이 질긴 전염병 또한 사라질 수 없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홈리스의 존재를 부정하는 형벌화 조치를 중단하라. 올해 초 서울역 노숙인 응급 잠자리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는 집합적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홈리스 지원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이기도 하였다. 직후 서울시는 지원 체계 이용자에게 강도 높은 개인 방역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방역에 취약한 홈리스 홈리스 지원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하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합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복지 지원을 분산하고 개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더불어 강제 퇴거와 물품 압수, 노숙인 폐지 등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형벌화 조치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적정 주거가 선택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형벌화 조치들은 홈리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다. 요새 들었는데 그 서울역에서도 갓난이라는 할머니가 요즘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장사법 개정과 보편화된 공영 장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존엄 마무리를 보장하라. 누구나 사망한 장소, 가족 관계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존엄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일신하여 전국적인 보편화된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혈연주의에서 벗어난 내 뜻대로 장례, 가족 대신 장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용고자의 사망이 보건위생상의 과제가 아닌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부고와 추모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장사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1년 12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저는 추모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홈리스 행동의 사업 중에 홈리스 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야학 학생들은 평균 나이대가 50대 중반이며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니 2020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야학에 1인 가구가 많은 것이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학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이야기가 야학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사법 이야기라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학생들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지만 만약 학생 중 누군가가 임종을 맞아도 저는 학생분들의 장례를 직접 지내줄 수가 없습니다. 현행 장사법상의 연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사회 제도들이나 장사법이 굉장히 가족 혈연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혈연 외에 조카나 며느리, 친구, 사회적 유대관계를 쌓아온 사람이라도 장례를 치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 뜻대로 장례와 가족 대신 장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점차적으로 무용고자의 죽음과 장례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사 업무 안내를 보면 내 뜻대로 장례, 가족 대신 장례가 시행되고 있고 혈연이 아닌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침에 따라 내 뜻대로 장례, 가족 대신 장례가 시행 중임에도 연고자 해석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담당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협조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장례를 치러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거나 저같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임에도 장사법상의 연고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지자체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인의 생전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추모와 애도가 법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또 장사법 개정만큼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빈곤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상황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려있는 병원 비용이나 시신 안치 비용, 장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빈곤 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현재 17개의 광역지자체 중 9개의 자치단체엔 공영장례 조례가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공영장례가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사법 개정만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애도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공영장례의 제도화라는 장기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홈리스 추모팀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무연고로 삶을 마감하는 일을 줄이고 내 뜻대로 장례가 보편화되기 위해 장사법 개정과 입법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투쟁! 홈리스에 대한 존엄한 마무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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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화된 공영장례 지원체계 구축하라!
구축하라 구축하라 구축하라. 올해가 2021년 보러 12월 달이 됐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생활한 게 기억에 떠오릅니다. 지금 12월 25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작은 종교단체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동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홈리스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 쓸 거 필요한 거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지하도에서 잠자다가도 나눠준다 이러면은 뛰쳐나와서 솔직히 받다 보면 장갑이나 양발 솔직히 쌓이는 것은 진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홈리스들은 쓸쓸한 길을 가는 중에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될 몸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 또 일어나서 몸을 일으키고 구세군이나 서울시에 곳곳에 아침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밥 한 그릇 먹고 오면 콧노래가 나오면서 참 기분 좋은 뜻으로 옵니다. 오고 보는 눈 씨앗이 다 따갑기 때문에 보지 않은 곳에 화장실이나 누추한 흐름한 곳에 가서 마음을 달래면서 소주 한잔 하기도 해요. 그러는 홈리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업 대기업에서 솔직히 물자를 나눠준도 날짜 다 된 거, 날짜 임박한 거 지난 것도 있지만은 재난지원금도 자영업자는 300만 원을 주니 500만 원을 주니 우리 요 홈리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참 남의 그릇 사물 돈 없이 돈 10만 원 20만 원도 안 주고 참 속으로는 하늘 쳐다보면서 한숨만 짓고 제대로 수만문도 크게 못 쓰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하지만은 거리에 있는 사람 심정을 어느 누구도 이해한다면서 건강하라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가들이고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없는 사람이 우리를 더 눈여겨보고 먹을 거 하나 던져주고 가기도 해요. 하지만은 이런 생활도 쪽방에 들어가서 살라고 쪽방을 가도 주소지가 없다고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혜택을 볼라 해도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거리에 내 앉아가지고 맞는 있기는 차마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쪽방에 들어갔다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쪽방에 들어가서라도 등이라도 따뜻하게 눕혀볼까 싶어 들어가서 살다 보면 건물주들은 우리를 보는 씨앗이 더 따가워요. 하다못해 관리비나 전기세 물세까지도 우리한테는 몇천 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은 애롭게 쓸쓸하게 지나면서 고향을 등지고 오면서 참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그러다 보면 옆에 있으면서도 솔직히 그 방을 못 들여다보는 게 한스러운 게 우리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눈길 한번 냄새가 하도 나다 보면 이제 그때서야 119나 불러가지고 문을 따보면 이미 부패 다 때가 행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누가 채합니까?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지. 관공서도 잘 안 해요. 없는 사람 우리끼리 청소하고 지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자동에 물론 남대문 이쪽에는 물론 민간 개발이 된다고 요즘에는 참 그래도 홈리스 주거팀에서 활동가들이 다 힘을 실어 가지고 참 쪽방을 다시 또 공공임대주택을 또 엮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자동에도 공공주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진실하게 공공주택이 필요해요. 간절하게. 우리는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고 더 이상은 어찌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반대하고 민간개발로 해야 된다고 건물주들이고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서울역에 와서 이 기자회견 한다고 해도 나는 뚜렷하게 배운 것도 없고 뚜렷하게 두서없이 말도 잘 하지도 못해요. 하지만은 마음에 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건 애들 집이라고 저건 애들 마음대로 나무 집에 살면서 너네들이 주인이고 너네들이 왜 주민의 행사를 한다고 이런 소리로 좀 말해주시면 좋고, 우리도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쟤네들만 돈 많이 버리고 민간 개발해서 저건 애들 원대로 하고 싶다는 거,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주택 지금 지구 지정을 속히 발표하라고 해도 이 나라조차도 지금 머뭇거리고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 홈너시 노숙이라 뭐 좀 그렇다 하지만은 어쩌든가 편안하게 숨 한번 쉴 때가 있고 나중에 가서 편안하게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서 있는 위치 진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작은 쪽방 떠나서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한번 살 수 있었으면 의미 없겠습니다. 홈리스 인권팀에 함께하는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입니다. 지난달 중구청은 서울역 일대 거리 홈리스의 노숙 물품을 수거하고 폐기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2011년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와 2012년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한 구걸행위의 처벌, 그리고 홈리스에게 적대적인 건축물을 짓거나 코로나를 명분으로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를 퇴거시키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러한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는 그 자체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빈곤한 상태인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국제인권교범과 유엔의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사회가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에 거리에서 사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 단순히 보이지 않게만 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홈리스 상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고 빈곤을 범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일반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이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왜 서울역 앞에서는 평등할 수 없나요? 홈리스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1차적 차별과 배제 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내쫓긴 서울역 노숙인들 추워도 달리 갈 곳 없어. 지금의 형벌화 조치에 대해 아주 잘 드러내는 제목인데 이 기사가 발행된 시점은 2011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는 지금까지 여전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홈리스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2021년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저희는 12월 7일에 서울시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 예산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극도의 취약계층인 홈리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태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 내내 문제가 되었던 홈리스의 기초의료 보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숙인 등 의료 지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서 노숙인 등은 지정된 의료시설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그 지정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지정병원 외에 병원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홈리스 분들은 10명에 불과합니다.
네, 2년간 서울시는 홈리스에 대한 기초 의료 보장 체계 구축을 나몰라라 했고 예산 감축으로 홈리스의 적정 의료 보장이 되기는 더욱더 묘연해졌습니다. 이런 의료 서비스 외에도 홈리스에 대한 적절하고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은 점점 더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PCR 검사 결과서나 전자회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거리 홈리스의 급식이나 의료 같은 서비스 접근성 제약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코로나 이전부터 홈리스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그간 정부가 취해온 조치는 전근대적이고 소극적이어서 홈리스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화하는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는 부족한 사회 안전망과 더딘 지원체계 구축과는 대비되게 발빠르게 취해졌습니다. 오늘 정부가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할 것이고 또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감염에 취약한 홈리스에 대한 필수 서비스 지원 체계와 의료 공백 종식을 위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장래가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무형고 장례를 치러서 봉안당에 안치가 되지만 그곳은 상시 방문해서 고인을 만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도 합니다. 24시간 365일 꽁꽁 닫혀있던 문이 1년에 단 한 번 1017 빈곤철폐의 날 무형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 때 열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열려왔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 추모제를 하는 당일에 그곳에서 고인들을 뵙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나눔과 나눔과 이렇게 협조하여서 서울시에게 얘기를 하고 하루 열어서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잠깐 들어가서 쌓여있는 유골함 중에서 고인을, 동료를, 지인을 한번 보고 잠깐 추모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고형 장례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장례,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와 더불어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함께 살았던 가족이 아니지만 연고를 함께 했던 이들이 고인을 추모할 권리를 국가에서 빠르게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하고 형벌화 조치를 중단하라! 투쟁!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거대책 마련하라! 투쟁!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